폭로 2.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 누군가 왜 이런 영상을 내게 보냈는지도 알 수 없었고 혹시 내게만 이런 영상이 온 건지도 궁금했다. 일단 휘말리기가 싫었다. 난 정말로 늦은 시각이었지만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10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연결음이 몇 번 가지 않고도 김 팀장은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도 술에 취한 기색은 아니었다. 보통 때의 김 팀장이 아니다. 뭔가 몹시 당황하는 듯한 그런 기색이었다. 여보세요? 팀장님? 이 과장 혹시 김 실장이나 사장님 이메일 비밀번호 알고 있어? 한숨을 크게 쉰 김 팀장의 목소리가 참담했다. 알고 있는 눈치였다. 사장님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는 몰랐지만 김 실장의 것은 알고 있었다. 사장님 것은 모르고 김 실장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탁 좀 할게, 이 과장. 네,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갔을까요? 이 시간에 전화만 7통이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죽고 싶다, 정말. 일단 전체가 알고 있는 회사 사람들의 이메일 계정에서 그걸 지우겠습니다. 고마워, 이 과장. 실장님 빼고 다른 이메일 비밀번호는 아는 게 몇 개나 돼? 김 부장님이랑 성 팀장님, 강 기사랑 방경주 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알고 있어? 혹시 생산직 직원들에게도 유포됐을까요? 그 사람들 것들 중에도 몇 명은 압니다. 확인 좀 해줘. 부탁할게. 내가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월급 계산이 맞지 않을 때 확인을 위해서였다. 거의 대부분의 직원은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특근이나 잔업이 발생할 때 가끔 회사 측과 직원들 간의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었다. 경리부의 성 팀장이 월급의 상세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 역시 내가 관리하는 출퇴근 명부에 직원들의 특근 기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월급이 다르게 지급되었을 때 생산직 직원들이 내게 문의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 둘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다. 관리 직원들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은 그냥 그들의 업무를 내가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아서였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어쨌거나 비밀에 가까워지고 만다. 재빨리 확인해서 김 실장과 김 부장, 강 기사의 것까지는 모두 지웠는데 놀랍게도 방경주의 것은 이미 확인을 한 뒤였다. 전화를 할까 하다가 너무 늦어서 일단 아침에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는 알고 있는 직원들 이메일 여러 곳을 접속해봤지만 다행히 생산직 직원들의 이메일에는 폭로가 이어지지 않았다. 더는 해줄 수 있는 일도 없어서 일단 지금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방경주에게 전화나 해줘야겠다 싶어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팀장의 사무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말까 하다가 무엇이라도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병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하죠?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 어디까지 유포되었나요? 일단 회사 쪽이랑 교회 쪽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퍼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회사 쪽은 실장님, 부장님, 성팀장님, 강기사 이메일에 유포된 것은 제가 지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혹시 아버님, 어머님 것은 모르시죠? 네, 이메일 계정은 아는데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차장님이랑 경주씨 것은요? 차장님 건 모르고 경주씨는 확인했던 이미 읽었더라고요. 너무 늦은 시각이라 전화를 할 수 없어서 내일 아침에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놀랐지만 사무 입장에서야 거론된 사람들 중 가장 보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확인한 셈이니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해가 가긴 했다. 작은 기업이고 이런 치부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 묻혀지겠지만 그래도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 그보다 사무는 팀장이 대화를 나눈 여자를 알고 있는 걸까? 과연 그녀는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아무것도 정리되는 게 없었다. 무엇보다 멀쩡한 와이프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팀장이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대답 없이 내가 한참을 기다리고 있자 사무는 체념한 듯 한숨을 쉬더니 내게 방경주의 입단속을 부탁했다. 교회 사람의 전화가 와서 끊어야겠다는 사무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전하고는 전화를 끊고 팀장과 전화를 시도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던지 통화 중 신호가 들려서 그냥 끊고는
다시 침대에 가서 누우려는데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과장, 전화통화 가능해? 네, 잠시만요. 병동의 휴게실로 들어가려다가 혹시나 싶어 파카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바닥이 차서 뭘 깔고 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게 없어서 그냥 서서 전화를 받았다. 허리를 기댄 알루미늄 난간이 너무 차가워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다. 네, 사모님께 말씀드렸긴 한데 지금 김 실장, 김 부장, 강 기사, 성 팀장의 메일은 지웠고 생산직 직원에게는 유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경주는 확인을 한 상태였는데 내일 아침에 입단속을 미리 시켜두겠습니다. 이 과장도 봤지? 네, 처음에만 잠깐 봤어요. 바로 끄긴 했지만 봤습니다. 내가 상의할 데가 없어서 이 과장이랑 통화 좀 하려고. 이 과장도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나는 사람이나 일을 대하는 게 좀 두려워서. 이해해 줄 수 있어? 나를 좀 도와줄래? 네, 어려울 때 도와야 진짜 친구죠. 맞아, 난 지금 좀 궁지에 몰려 있어. 상처를 크게 입거나 궁지에 몰린 사람과의 대화는 재촉해선 안 된다. 기다려주다 보면 결국 자기가 말하고 싶은 선까지는 말을 해주는 게 사람이다. 내내 징징거리던 팀장이 나와 대화를 나누며 묘하게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목소리로 확인할 수 있었다. 왜 그럴까? 이 과장 말이 맞아. 사내 자식이 쪽팔려서 그렇지. 바람 한 번 정도는 필 수 있잖아. 교회가 문제긴 한데 안 되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려고. 요즘엔 비슷한 사람도 많고 해킹 같은 것도 많으니까요. 왜 그 딥페이크인가 하는 것도 있잖아. 정 안 되면 교회로 옮겨야겠지. 혹시 저쪽에서 돈을 요구했나요? 아니, 난 오히려 좀 좋아했어. 순진했던 거지. 이 과장이 어렵게 결심하고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는데 내 꼴이 이렇게 됐잖아. 한 번만 도와줘. 오늘은 좀 쉬고 내일 퇴원해서 그 사람 처리를 좀 해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여자가 눈에 띄게 보이는 장면이 있었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보지 않고 띄엄띄엄 봐서 내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는 팀장의 태도가 이해가 되질 않았다. 나는 순순히 그러마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어폰을 챙겨서 동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푸념을 한참 들어두다가 전화를 끊었더니 30분이 넘게 통화를 했다. 추워서 병실로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핸드폰에 이어폰을 끼우고 다시 동영상을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살풍경하다고 해야 할까? 남자의 수음이 보기가 싫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평소에는 나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반말을 거의 하지 않는 김 팀장이 웅얼웅얼 거리다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 무의미하게 욕을 하고 자위행위를 하던 김 팀장이 여자의 이름을 불렀다. 영어로 주절주절 말을 이어갔는데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팀장답게 영어로 대화하는데 장벽은 없었지만 대화에 어려운 단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아서 영어에 약한 나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내용을 알아챌 수 있었다. 팀장은 추궁하고 있었다. 대화의 대상은 수지 씨였다. 수지 씨가 나이가 얼마나 되었더라? 39 아니면 38, 아마도 40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나이도 나이였지만 피부가 완전히 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짙고 체구도 커서 연애의 대상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팀장은 나와 밤에 어디에 다녀왔냐를 추궁했는데 마트에 다녀왔다는 수지씨의 대답에도 꾸준히 씨팔씨팔 거리면서 수음을 계속하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갑자기 키보드를 꽝 하고 쳤고 일어서서 굉장히 화를 내는 것으로 동영상이 마무리됐다. 사모는 예뻤다. 아이를 낳으면서 망가졌다고 해도 솔직히 수지씨의 될 바는 아니었다. 똑똑하기도 했고 몸매도 완전 처녀 같다고는 말하지 못했지만 몸매 좋은 미씨 정도는 됐다. 단순 비교로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았다. 뒤숭숭했지만 내일은 또 일이 많을 예정이었다. 억지로라도 잠이 들어야 했다. 입원한 후 최초로 간호사가 깨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일어났는데 방경주의 전화 때문이었다. 시각을 봤더니 6시 40분밖에는 되지 않았다. 아마도 방경주도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한 것 같았다. 널스 스테이션에 가서 중요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하고서는 비상계단에서 통화를 하려다가
인턴인지 레지던트인지 의사 하나가 급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차 타워까지 가서 차 안에서 통화를 시작했다. 경주씨, 나는 지금 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남편분이라던가 듣는 사람 없죠? 네, 저 지금 혼자예요. 남편은 어제 밤 근무라서 아직 퇴근 안 했고 애기들은 시어머니 댁에서 잤거든요. 네, 팀장님 동영상 때문에 전화한 거죠? 네,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모르는 척 해요. 오늘 나 퇴원해서 그 일 수습하러 평택 내려가니까 일단은 모른 척 하는 게 좋겠어요. 다들 알지 않을까요? 모를걸요? 김 실장이랑 김 부장, 성 팀장님의 강기사까지 내가 메일 온 것을 지웠거든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수지 언니가 어제 명래에게 이야기를 했고 명래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알았거든요. 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네팔라인이랑 명래 그리고 사원 아저씨 이렇게 알아요. 생산직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다면 적어도 네팔 라인은 모두 해고해야 한다. 네팔 라인은 우리 생산직의 중심 라인이다. 일을 잘하는 숙련 노동자들이다. 무지 아까웠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내용도 알아요? 명래가 전화해서 대강은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잠깐만요.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일단 끊고요. 모른 척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명래 씨랑 네팔 라인 사원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단속 부탁해도 될까요? 전화번호를 명래밖에 몰라요. 그럼 일단 명래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단속을 시켜요. 사장의 목소리는 침중했다. 잔뜩 가래가 끼어 있었다. 자네가 알고 있다며? 자네가 수습한다 했다면서? 네, 사장님. 공장 안 수습은 제가 맡겠습니다. 교회 쪽 수습은 제 선에선 어렵습니다. 알겠네. 그쪽은 내가 알아서 하지. 수고 좀 해주게. 오늘 퇴원한다고? 네, 절차 밟아서 일단 퇴원하겠습니다. 고맙네. 갑자기 회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퇴원하겠다는 나를 간호사도 의사도 말렸다. 하루 이틀 정도는 외출로 처리를 해줄 테니 다녀오라는 입장이었지만 난 퇴원을 고집했다. 원무과에서 계산을 하고 약을 잔뜩 받아들고는 회사 내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입원 절차를 밟겠다 의사와 약속을 하고는 회사로 차를 몰았다. 휴게소에 들러서 화장실을 다녀오며 헛개수 하나를 사 먹다가 난 무엇인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선 화상 채팅을 하는 자체가 어려웠다. 우리 기숙사는 직원의 경우 모두 2인 1실이다. 수지 씨는 중국 사람인 유려령과 한 방을 쓰고 있다. 둘은 같은 근무조라서 출퇴근을 함께한다. 유여령이 아무리 깊게 잔다고 해도 밤에 화상 채팅을 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수지 씨가 간부 직원 전원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말이 되질 않았다. 수지 씨와 팀장 사이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